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 동양대 표창장 위조 1차 공소장은 사기다, 소설이다, 개뻥이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전문용어 죄송합니다. 법률용어로 해주세요. 법률용어 변호사인데. 예, 사기다, 완벽한 소설이다, 거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가까운 거 아니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셔야지 그러면. 네,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차 공소장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요. 도대체 1차 공소장 뭐냐는 거예요. 1차 공소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청문회 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말고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소설 쓴 겁니다. 상상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바처럼 무자본 M&A 그다음에 검찰과의 커넥션, 검찰 게이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수사를 했어. 아주 사소한 거 갖고 압수수색을 했어. 그래놓고 언론 기사는 마치 정경심 조국과 상상인의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열받는 일입니다. 지금 수사를 한 것처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해놓고. 만들어가지고 적당히 검찰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1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 장용진 기자, 신장식 변호사가 정경심 교수 2차 공소장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전문가들의 공소장 분석이다 보니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의 공소장은 사기고 소설이고 개뻥이다. 거의 모든 게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이라는 겁니다. 방송을 듣는 내내 대한민국 검찰들의 한심한 작태가 어이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13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를 들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뉴스와 기사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분석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날 방송된 뉴스공장에서 분석한 내용 중 중요하게 짚어야 할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1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를 위한 기소였다는 게 확인됐는데요. 이는 조국 전 장관 청문회가 끝나기 전 자진 사퇴를 위한 검찰의 압박용이었고, 이를 자유한국당에 미리 흘려줘 청문회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곧 부인이 기소될 텐데 장관 하실 수 있겠냐는 말까지 하며 사퇴를 압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 이 모든 게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짜고 치는 고수톱이었다는 게 100% 확인된 겁니다. 또 이번 2차 공소장 공개와 이를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이 또한 언검유착이 사실이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엉뚱하게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기사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조국, 정경심 교수와 상상인과의 근거도 없는 연루설을 뿌리며 검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 언론 플레이를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작 상상인과 검찰의 커넥션 의혹에 실체를 파헤쳐야 할 언론이 검찰 편에서 검찰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언론이 기레기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것도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이런 식으로 또 한 것도 있더라고요. 정경심 교수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주식을 산 WFM 주식을 사는 걸로 돼 있는데 두 번째 샀을 때가 2018년 2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용실 원장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한 주당 7,000원에 사요. 그리고 7,000원에 산 직후에 그때부터 주가가 대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랬는데도 이것을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피를 소유주인데 자기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사자마자 폭락하고 이거는 거꾸로 그 사람들의 이용당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건데 사기를 당했다라고 보는 게 딱 맞죠. 정경심 교수가 이제 김경록 씨와 함께 가서 동양대 가가지고 이제 몇 가지 컴퓨터라는 걸 가져오잖아요. 네. 그거 가져오는 그 시간대에도 거래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차명 거래가 아니라 그냥 이분이 다른 분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내 돈을 맡길 테니까 돈 좀 불려주시오. 이거를 차명 거래라고 억지로 좀 갖다 붙인 부분도 있어요.
이번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 총 14개는 우리가 알고 있던 7개의 혐의 사실을 쪼개기해서 14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혐의 사실조차도 근거가 없는 상상 속 검찰 시나리오라는 게 더욱 황당했는데요. 이들의 이런 논리는 재판에서 확인되겠지만 최종 판결까지 3년 가까이 걸리게 될 재판으로 피해를 당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작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나면 누가 그 기간 동안 조국 가족이 당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나요? 제발이지 윤석열 검찰은 이제 그만 멈추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됐고 왜 무리하게 기소하고 구속했는지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 밀어붙인다면 계속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는 없는데요. 대국민 사과하고 물러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조국 장관 가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일 미처 전하지 못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태어나서 제일 웃긴 정치 뉴스였습니다. 국대 떡볶이 대표와 이현주 무소속 의원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인데요.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이 기사를 보고 거의 기절할 정도로 웃다가 지쳐서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에서도 까인 이현주 의원이 가칭 자유와 민주 4.0이라는 당명으로 연내 신당 창당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이 무모한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거기에 국대 떡볶이라뇨. 국대 떡볶이 대표, 이분은 한국당에서 자신을 인재로 영입하지 않자 바로 한국당을 디스하며 큰 웃음을 주셨었는데요. 결국 정치에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나저나 잘 될까요? 언년이와 국대? 뭐 브랜드는 나쁘지 않습니다. 영구와 땡칠이 이후에 가장 좋은 조합으로 보이는데요. 언년이와 국대, 영구와 땡칠이, 뻐꾸리와 장다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홀로 1인 신당이 가능한가요? 아, 우리 공주당 조원진 대표가 있었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12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채가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 지금 이대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가 없다며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고한 자유민주 시민사회의 구현과 정의로운 인류국가에 새길을 열어야 한다며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 의원실 관계자도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결정됐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회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라며 한국당도 정확한 보수라고 보기는 그렇다, 한국당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지 말자면서 신당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에서도 까인 이현주 의원은 이것밖에는 답이 없을 겁니다. 신당 당명은 언년이와 국대가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드려봅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은 올해 안에 가칭 자유와 민주 4.0이라는 이름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세대를 90년대 학번 70년대생으로 세대 교체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에도 한국당은 인적 쇄신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창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당에는 이정훈 울산대학교 법철학 교수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조국 사태 때 대학생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고려대 집행부 대표 이하람 씨 등이 참여한다고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